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있길래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 경협이 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전부 체킹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네티즌 92%가 화난다, 제정신인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해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아침 6시 반까지 여러 기사가 있습니다만 연합뉴스가 가장 많이 떴기 때문에 그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저희들이 체킹을 해보니까 네티즌 반응은 대통령 발언에 반대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하나요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시한 분이 19,343명에 해당되는 것 중에 17,789명 92%가 하나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대통령의 말씀에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7.4%인 1,446명입니다. 지금 현 시간에도 19,927명 중에 18,347명 92%가 지금 현 시간에도 똑같은 비율로 92%가 하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는 어떤지를 한번 주요 언론사만 체킹을 해봤습니다. 조선일보를 체킹해 보니까 댓글 2,124개 중에 2,100개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98%가 비판 댓글이었고, 동아일보도 342개 중에 339개 99%가 비판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를 저희들이 한번 체킹해 보니까 46개 댓글이 떠 있는데 대부분 비판 댓글이었고, 이 댓글에 삭제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조선 동아의 보수적인 것과 또 연합과 한겨레의 조금 중도 진보적인 그런 거 양쪽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의 어떤 공감순 최상위에 오른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최상위에 오른 걸 5개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이라든지 또 빨갱이 커밍아웃이라든지 제정신이 아니다든 원색적인 비난이 일색이었다. 탄핵에 원하시는 분은 공감해달라 하니까 17,749명이나 공감했고, 문재인 종북 빨갱이 커밍아웃이 15,460분, 미쳤다,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발생이다, 대책은 없고 오로지 북한이네, 14,550분, 저 정도면 누구에게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 4,270분,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대로 떠와서 복사를 해서 붙였으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몽상가적인 독특한 상황 인식, 그리고 현실성 없는 대책, 그리고 기승전 북한뿐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는 환율이라든지 블랙 먼데이로 불릴 정도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주식시장 등 대통령의 인식과는 달리 국민들은 현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IMF의 강제 송환이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가 위기일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를 넘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스스로 리더십 실종 사태를 자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모르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추정 GDP는 170억 달러, 이는 작년
상반기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규모와 비슷합니다. 즉 북한 경제가 규모의 경제면에 있어서 굉장히 왜소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 일본의 경제력을 비교한 각종 수치를 보면은 북한은 한국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우리의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3,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북한의 현실을 두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일본을 앞서겠다는 대통령의 발상은 초등학생 수준의 사고 능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둘째는 향후 대통령의 의지처럼 남북 경협이 가시화되어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휴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이 중후장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우리 대한민국 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 ADB라든지 국제보험개발은행 IBRD라든지 등의 차관 제공 등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의 출자금 지분 구조에서 보면은 일본의 위치가 1 내지 2 정도 최다 출자국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왕 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날 머니투데이에서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저희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야말로 진정으로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 기사를 보면 신규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82,954개가 늘었고 폐업 자영업자 수는 6,830개가 줄어서 자영업 폐업률은 11%로 역대 최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자영업자는 다 망할 것이라는 큰 소리를 쳤다가 망신을 당했다느니 이 통계 자료를 무시한 채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일어나는 처럼 가장했다느니 실정 증거 없이 떠돈다는 식으로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영업자가 폭증한 것은 태양광 플러스 건물 임대업자 사장님들의 늘어난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전년 대비 폐업률이 줄은 것은 종사업자가 폭증해서 분모가 늘어나면서 빚어진 통계 착시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제조업 창업이 줄고 서비스 폐업이 늘었다는 사실을 쏙 빼놓은 채 발췌 통계로 작성한 기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늘어난 신규 자영업자는 태양광 플러스 건물 임대업자 사장님들 뿐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9년 국세 통계 어떤 자료를 보시면은 뒤에 표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관련 보시면은 2015년에는 6,082개, 2016년에는 5,967개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2017년에는 23,000개, 한 4배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는 33,000개,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기사가 주장한 신규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맞네요. 그러나 맞지만은
태양광으로 팔자 고친 사장님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아스팔트를 깔 때는 결사 반대하며 들어눕더니 산이며 강이며 아름다운 강산을 태양광 판넬을 깔 때는 깐다고 불도저로 밀어버릴 때는 그 반대하던 환경단체들도 전부 신규 자영업자로 된 셈입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폭증한 것은 정부 여당이 세금으로 일으켜 세운 세금 비즈니스 대호황입니다. 세금 비즈니스가 대호황이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 더 눈에 띄는 수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임대업을 보면은 2016년 22만 개에서 2017년 26만 개로 4만 개가 늘더니 2018년은 32만 개로 무려 10만 개가 폭증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초보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집권하자마자 특별공제 8년이면 70% 면제, 10년이면 양도세 전체 면제, 종부세 재산세도 60회배 이하는 2분의 1 면제, 1가구 2주택 면제, 80% 대출, 임대업자는 이런 특혜를 주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13 조치의 혜택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은 작년 9.13 이후로는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폭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건물 임대업자가 왕창 늘어나서 다른 거는 하나도 늘어나고 줄었는데 왕창 늘어나서 이렇게 자영업자가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폐업률이 줄은 건 태양광 건물 임대업자가 이 폭증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자영업자 분모가 늘었기 때문에 당해년 또 폐업자 수가 조금 줄어도 전체 분모가 늘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줄은 이런 형태로 됩니다.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머니투데이의 일부 예전 어떤 기사를 보면 자영업 10곳 중에 9곳 문 닫는다. 폐업률의 계산의 진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다른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계산해 본다면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자영업 증가율이 2.8%인데 2017년, 18년에 보면 4.2%, 5.4% 왕창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폐업률은 낮아진 그런 꼴을 나타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창업은 줄고 서비스 폐업은 엄청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은 신규 사업자가 2015년 4만 8천, 16년 4만 6천, 17년 4만 3천, 18년 4만 3천에서 신규 사업자도 제조업이 한 5만 개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자 수를 보면은 3만 6천, 4만 천, 3만 8천, 3만 7천에서 폐업자 수가 약간의 폐업자도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왕창 줄고 폐업자도 줄고 그래서 다 준 거 아닙니까? 서비스 한번 보시면은 신규 사업자를 20만 2015년, 16년 22만, 17년 23만, 18년 24만 서비스만 조금 신규 사업자가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2만 가까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자 수를 보면은 2015년 14만, 16년 16만, 17년 17만, 18년 17만 폐업자 수가 엄청 늘어나는 걸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제조업, 서비스업 이 관계가 신규 자영업자는 4만 5천 개나 줄고 폐업자 수는 2만 9천 개나 3만 개가 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기타 통계에서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을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은 몇천 개, 몇 개에 불과한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이라고 폄훼했던 그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했던 그 맥락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 경제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통계를 분석하더라도 제대로 분석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